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1월도 어느새 마지막 주에 다다랐는데요. 우선 1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500선을 오늘 다가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주목해야 될 텐데 현재는 2,49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함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힘을 좀 빼고 있습니다. 8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엇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아이디어 잡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섹터의 흐름부터 머니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반도체 쪽도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대형주들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퓨처엠, LNF 같은 종목들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 첫날인데 오늘 좀 주가는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 이상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가 2%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삼성물산 1% 이상 올라가고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넷마블 등등의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등의 종목들도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보려고 합니다. EUV 장비사들의 주문이 좀 폭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승 사이클에 다시 도래한 것인지 최근의 주가 흐름 보면 4만 원 위에서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솔브레인 이 시간 많이 말씀드렸고요. 여러 이 소재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물론 EUV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지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죠. 가장 실적의 본질이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가동률 상승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고요. 추가적으로 공장을 늘렸을 때, 그다음에 공장의 가동률을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신규 공장이라면 장비 쪽의 흐름도 일부 있겠지만 인프라가 먼저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소재가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솔브레인, 원익QNC 이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흔히 얘기하는 4대 소재 안에 보면은 원익QNC와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군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제일 먼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도 여러 가지 이슈나 수급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하지만 아마도 1분기, 2분기, 상반기 내에 가장 먼저 수익성이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표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반도체 중 가장 먼저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두고 좋은 실적 대비 여전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 종목을 좀 꼽아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소재 쪽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관심권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무가인데요. 이번 주죠. 2월 2일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초기 판매 흥행할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결과 나와야 알겠지만 그 기대감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떴었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훌쩍 넘어서 2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 적절히 실현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네, 지금부터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무가를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XR 기대감보다는 삼성전자의 가장 프리미엄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신제품이 나오는 구간에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이 그 애플 XR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거뒀다. 근데 XR 몇 대 만들겠습니까? 이게 1억 대 만들고 이런 그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기껏 만들어봐야 지금 현재 초기 물량은 한 50만 대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50만 대야 당연히 완판될 거고 그 완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공간 컴퓨팅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당장 내일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돼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욕심을 낼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 금지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통해서 뭐 물론 단기 고점이야 또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 고정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뭐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보면 지수는 계속 멈춰 있잖아요. 네. 근데 종목군들은 매일 그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고 있단 말이죠. 지수는 변함이 없지만 당일 흐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급등하고 어떤 종목이 급락하는 양상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모든 종목을 다 끌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뭔가 분리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종목별로도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라 참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익이 잘 날 때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가자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제 실적에 나온 종목인데 이게 뭐 현대차 기아는 역대 최대 실적을 썼고 연간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 괜찮다라고 하지만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품질 비용이 좀 나왔고 뭐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들 빼면 나름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적과 수주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리포트가 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뭐 절반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비율상으로 한 6대4, 7대3 정도로 긍정 부정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주를 보시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수주를 보였다. 특히 전동화 쪽에서의 좋은 수주를 보였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기점으로 봤을 때 달성한 그 초과 수주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성장은 별로 없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수주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조금 성장이 정체된 부분을 볼 것인가 그다음에 반영한 실적 악화 부분을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호확제를 결국 대결 구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이 종목은 아마 11월 달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봤을 때보다 저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성장이 멈춰 있는 것에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실적이 조금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저 멈춰진 성장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하락은 다른 자동차 종목군들에 비해서도 좀 더 컸고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마도 저 성장 정체에 따른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에 대한 정체가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지역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북미와 유럽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미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유럽은 좀 이제 위축이 되어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올해 예상이니까 뭐 이게 뭐 반드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북미 지역을 보시면 올해 우리나라와 북미 지역을 보시면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반대로 이제 중국 지역은 뭐 원래 안 좋았던 거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조금 정체될 걸로 보면서 지금 줄어드는 상황. 그래서 4대 권역으로 나눴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북미와 일본, 한국의 강세 정도. 일본은 빼야 되겠죠. 솔직히 한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북미와 한국의 강세만 바라볼 거냐, 저렇게 둔화되는 쪽을 바라볼 거냐가 핵심인데 저는 둘 다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북미의 저 정도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될 GM의 실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소위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과연 더 작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잡아놓은 저 실적 추정 자체가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11월 달에 잡았던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많이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목표 주가를 내린 쪽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 종목이 보통 3사 중에서 대형 3사 중에서
이 10월, 11월 달에 봤을 때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었죠. 작년 10월, 11월이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그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평균 PER 7배 정도를 적용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최근에 자동차 쪽에 나타나는 지난 연말의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성장 정체가 핵심 포인트라면 그러면 평균치보다는 낮게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에 한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PER 한 6배 정도, 실적의 하향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좀 하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실적까지 떨어진다면 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기존에 7배로 봤던 목표 주가의 그 상단을 6배로 낮춰서 한 25만 원 정도까지 낮춰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이 예상한 대로 나와도 그 정도밖에 못 갈 것 같고 미국이 만약에 예상한 대로 그 정도의 수준을 보이지 못하면 더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성장이 과연 예상한 만큼 나올 것인가의 포인트가 있고 그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더 낮춰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밸류를 어느 정도 딱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에 일단은 미달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기존 대비해서 좀 낮춰 잡았어요. 25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실적 체크해 볼 텐데요. 이게 적자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흑자, 폭이 크진 않지만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전환됐는데 그럼 성장이 없느냐? 성장은 있겠죠. 지금 그 연도별로 수주한 선종을 보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LNG선 같은 것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이제 올라올 거고 그래서 올해의 실적 자체도 올라올 거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의 약세라든지 그다음에 4분기까지 나타났던 그런 부정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좀 수익성이 터닝을 해서 아마도 내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 대비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그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자와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과연 증자를 했을 때 이 종목의 그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이냐에 대한 그 논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순하게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실적 이외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연초부터 그래도 이런 쪽 조선주 이런 쪽들에서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보면 어때요? 네, 그 수주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화 이제 오션이 기존에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그 현대중공업과 경쟁하던 게 방산 부분이었는데 방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HD현대중공업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주는 거의 지금 특히 배와 관련된 잠성과 관련된 이쪽 수주를 한화오션 쪽이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자본을 크게 늘려놓은 이유가 결국은 증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즉 신규 사업 쪽에서 방산 쪽에서의 힘을 강화하겠다. 기존에 하나가 그룹이 갖고 있는 방산의 시너지를 더하겠다라는 게 기본 가정인데 문제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으로 있던 지난 10년간 시설 투자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낡은 설비로 과연 첨단 배를 잘 만들 수 있을까는 한화오션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다른 종목은 말 그대로 실적과 수주 이것만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과연 방산 수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슈 늘려놓은 그 주식수에 따른 주주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이 종목은 단순하게 실적과 재무 구조만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주 중에서도 경쟁사들과 흐름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오션 쪽에서 어쨌든 자금 조달 관련해서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하고 HD 현대중공업 쪽은 또 그 부분으로 사채 이런 부분들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그래도 방산이라던가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작용한다면 다른 이사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뭐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가 주인이 생기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버런을 했고 그다음에 실적이 발표되고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잠수함이나 군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HD현대중공업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아닌데다가 낙후된 설비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시설 투자를 더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도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조정을 통해서 군사를 많이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존에 들고 계시던 분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자리라고 보고 있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비중을 크게 늘려가지만 않는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방산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 이 종목을 합리적인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슈에 따라서 목표가가 말 그대로 정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목표가는 없지만 적절하게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는 비중 한 15%에서 20% 내로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수가 있겠고 신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비중 15에서 20%가량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